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해프닝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30K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에 다시 28K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해프닝을 만든 당사자가 누구인지 추적을 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진짜 알아야 되는 진실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30K까지 올라간 걸 반영을 못했지만 봐야 되는 거 28K와 28.5K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던 매도벽이 모두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은 강력했고요. 30K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아주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프닝이었냐면 어제 코인텔레그래프였어요.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그냥 아예 속보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8K에 있다가 단 한 번에 막 30K까지 팍 치고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진짜냐 진위를 따졌을 때 가짜다, 오보다라고 전해지면서 다시 28K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가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28K 언저리였는데 27K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8K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30K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는 요 전 저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28K에서 28.5까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에 아주 강력한 숏 포지션도 구축이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 부분에 이제 매도벽이 강력하게 있었는데 이걸 이 소식이 한 방에 뚫어내면서 완전히 이 부분이 청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올라가기에가 훨씬 좋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이 청산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살펴보게 되면은 28K, 29K에 있던 요 부분에 있던 이 숏 포지션이 모두 털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그 뒤에 이 새로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질 않고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을 써서 올렸다. 그 돈을 한번 써서 올렸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여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의도되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쫄아 있어요. 이 청산맵을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완전히 그냥 깨끗합니다. 다 날아갔어요. 숏 포지션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근데 웃긴 거는 숏 포지션만 날아간 게 아니라 여기에는 고배율 롱 포지션도 같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날아갔고 이거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큰 모멘텀이긴 한데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밤 사이에 눈 떴더니 포지션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이 그러니까 숏으로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래서 그게 실제로 수치로 보면은 거의 한 2천억 원 가까이 하루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2천억 넘게 그 2천억에서 3천억 사이가 하루 사이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롱 포지션도 같이 날아가고 숏만 날아간 게 아니라 롱 포지션도 같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거절할 때 사유 중에 하나가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라는 게 거절 사유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벽한 조작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봤을 때는 누군가는 이용해 먹은 건 확실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 말은 미국 기관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때 엄청나게 매수했다는 소식이에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을 30K까지 끌어올린 세력 올라가길 바라는 세력은 미국이었고 그걸 이용한 거는 미국 기관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현물 ETF 너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겨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멘텀이 돼서 이런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엄청나게 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런 변수다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를 다음 장표들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테이커는 시장에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시장가로 계속 끌어올려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 테이커의 바이 볼륨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숏 포지션의 청산이 같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포지션이 올라갈 때 스테이블 코인의 OI는 거의 조 단위로 빠졌습니다. 그 말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이 분명히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누군가는 아주 큰 돈을 번 세력이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를 봤을 때 그곳은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퍼드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그냥 아무 시기나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통하지가 않아요. 언제 통하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질적으로 승인이 되는 그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근거가 얘네가 브레이킹 뉴스라고 속보라고 하는 소스가 SEC가 아니고요. 어디냐면 그냥 하나의 디스코드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누군가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이거 됐다라고 한 걸 가지고 소스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시기를 보세요. 딱 이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날짜, SEC에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날짜, 아마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그레이스케일 GBTC 관련돼서 SEC가 소송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태가 뭐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식을 던지면서 이걸 이용해 먹고 거의 조 단위로 무언가를 움직인 세력이 있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그때 같이 엄청나게 튀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용해 먹은 세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인 시장은 뭐 시세 조작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코인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갑자기 승인됐다고 해요. 경기 침체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더 하락할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오늘 보셨잖아요.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 부분 몇 번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그냥 코인 시장에는 돈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 이런 걸로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못 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주변에는 언제든지 호재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너무나 많이 몰려있다. 이거 강조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자금이 주변부에 있다라는 거를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사태가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이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확 튀면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걸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 해프닝이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레리 핑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레리 핑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해프닝이 그냥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돼서 억눌려 있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상승을 할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억눌려 있던 게 터진 거다. 비트코인은 너무나 좋은 상품이고 너무나 좋은 투자 군이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만 좋아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리 핑크가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 ETF 들어오면 블랙록에서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가져가야 돼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겨야 비트코인의 현물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갈 거고 자기 통장에 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스 기사예요. 많은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금융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되고 깨끗해지면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해프닝이 있기 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상승이 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주변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사건이 터지면서 소셜에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많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모멘텀이 돼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다. 보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코인 채널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 채널인데 거기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주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의심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일론 머스크랑 그 돈 남은 누나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더 앞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호들러고요. 또 비트코인을 계속 20억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엊그제도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호들러고, 그리고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한 80만 원대인가? 훨씬 그 전에 비트코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비트코이너입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고래들은 아주 갑자기 아주 바쁘게 비트코인을 모아간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들의 축적과 개인들의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지표로,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고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드러난 지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너무 매수하기에 조금씩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거는 댄님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최고래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기업에게도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